새해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지만 무엇을 시작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상처받기 쉽고 또한 깨지기도 쉽습니다. 이번에는 마음부터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개할 책은 뇌를 재설계하는 자기연민 수행 마음챙김입니다. 저자는 뇌를 재설계해서 인생을 바꾸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무언가를 수행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강화하고 싶은가요?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심리학자와 연구진은 우리의 행복 수준이 일생 동안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결국 기준선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면 처음엔 행복감이 급증하지만 1년도 안 돼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랍게도 끔찍한 상해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처음엔 행복감이 곤두박질 치지만 1년도 안 돼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행복 기준점 이론에 의하면 행복 기준선은 타고난 성향과 유전에 따라 결정되며 사는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다들 똑같이 행복하게 태어나지 않지만 누구나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명심할 점은 복권 당첨 같은 외적 변화는 행복 기준선을 바꾸지 못하지만 내적 변화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뇌 훈련이 바로 이 책의 목표입니다. 20세기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인 신경가소성은 뇌가 평생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당신은 뇌에 건강한 경로를 새로 생성하고 낡고 허술한 경로를 쳐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타라 브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낡은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패턴에 갇혀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당신은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웃이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도 질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주변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가? 지금 있는 곳에서 늘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가?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이란 불가능한 기준을 세워놓고서 그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나무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늘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판단합니다. 인생이라는 쳇바퀴를 더 빨리 돌리려고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완벽함을 향한 노력은 결국 우리를 부족하고 지치고 외롭게 느끼게 하며 늘 결핍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인생은 자기개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에서 자기 해방으로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기 해방은 제한적 믿음, 즉 우리에게 고쳐야 할 게 있다 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하겠다라고 완벽해지겠다라고 끊임없이 시도하면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쉴 수도 현재 모습에 결코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수행의 목표는 뭔가를 기어이 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함은 가능하지 않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명확한 이해라는 뜻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하고 인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을 명확하게 보게 해줍니다. 명확하게 보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누군가가 휙 뛰어들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말해도 애가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직원이나 동료가 프로젝트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화를 냅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너무 강해지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능력이 떨어지고 현명하고 자애로운 대응을 선택할 자유도 제한됩니다. 결국 자동 항법 장치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패턴과 감정이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 습관의 초고속도로에만 질주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은 몸에 밴 반응성에 대해서 두 가지 강력한 차단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일단 멈춤. 일단 멈추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대응을 선택할 공간이 생깁니다. 둘째, 목격자의 자각 상태.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켜 혼란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마음 챙김은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의도, 주의, 태도입니다. 의도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를 계속 상기하게 하며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주의는 우리의 관심을 현재 순간에 머물도록 훈련시킵니다. 태도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특히 호의와 호기심을 품게 합니다. 의도, 주의, 태도, 이 세 가지 기둥은 순차적 단계나 절차가 아니라 셋이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을 명확하게 보고 자애롭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음 챙김 수행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행복감, 공감, 자비를 증가시키고 주의력과 기억력, 시험을 치르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아울러 혁신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웰빙과 관련된 뇌의 영역을 강화하며 심지어 DNA를 변화시켜 노화 과정도 늦춰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뭐든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가장 힘듭니다. 핵심은 크나큰 변화를 이끌어줄 자잘한 행동 변화, 즉 아주 작은 습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매일 1분이라도 마음 챙김을 시작해 봅시다. 책, 뇌를 재설계하는 자기연민 수행 마음 챙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로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